2025년 부동산 세금 1억에 바뀌는데 뭐 썩 좋진 않네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지금 뭐 상속세나 증여세 개편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문의가 꽤 많은 상황인데 그것과 또 별개로 또 2025년에 또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제가 그 유튜브 구독자 8만 명 이벤트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상담 가입하신 다음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세금 크게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면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계산해? 이거 가지고 막 갑설, 을설 막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통일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이제 상가로 쓰다가 주택으로 딱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돼요. 아파트는 이런 경우 거의 없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 상가로 쓰다가 2층, 3층 상가로 쓰다가 이번 참에 주택으로 바꿨어요. 주택으로 바꿨는데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그러면은 이거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 어떻게 공제 적용받을 거냐. 그래서 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 잔금일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 양도일인데 내년에 잔금을 치른다? 25년 1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 당연히 이 세법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2023년 개정사항이라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보유기간은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에다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말 그대로 비주택은 2%씩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씩 올라가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해요. 최대 40%까지 적용하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40%죠. 근데 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공제율 매년 4%씩 적용해 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을 취득했었을 때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신설을 했죠. 그래서 내가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갖고 있다가 추가로 취득하는 그 지역이 어디야?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후 비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언제부터 취득했었을 때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취득을 하면 그러면 너 종전주택 팔 때 새로운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 안 해서 12억 원까지 똑같이 비과세 해줄게.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봐서 기본공제 12억 원이랑 그다음 고령자랑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세컨드홈 개념으로 이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주식 쪽이죠. 제가 말씀을 올렸었는데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증여를 통한 세부담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 적용 대상에도 주식을 넣습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0년이었어요. 증여하고 나서 10년 지나야 그 취득가액 인정해 줄게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에 이제 주식도 포함됐고 주식은 몇 년?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 내가 1억 원에 취득했는데 테슬라 주식이 지금 6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6억 원. 왜냐? 증여 취득가액이니까. 그리고 파악 금액도 약간의 경미한 변동은 있겠지만 6억 원. 그래서 상계치면 얼마? 양도소득세 0원.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분부터는 예를 들어서 25년에 증여를 받았다. 테슬라에 똑같이 6억 원을 받았어요. 배우자가 낸 10년간 6억 원 공제가 되죠. 하지만 이 6억 원에서 6억 원 팔았다. 1년 이내 팔면 이거 상계하면 0원이긴 하죠. 하지만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1억 원과 6억 원의 차익인 5억 원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세금 계산하겠다. 그럼 5억 원에 대해서 22% 내면 1억 1천만 원 세금 맞아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1년이란 기간이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너무 변동폭이 커질 수 있죠. 내가 지금 1억 원 정도 세금 줄이려고 증여하고 나서 1년 있다 팔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해외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왜냐? 1년 있다가
이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춤해가지고 떨어진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2억 원이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양도세 1억 원 줄이려고 내 원 자산에 대한 손실이 2억 원이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 2억 원만 손해보나요? 6억 원짜리가 4억 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4억 원이 1억 원 예전 취득가액이랑 계산해서 1년 지나면야 상관없지만 또 허겁지겁인지 너무 떨어졌다고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3억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 6,600만 원까지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라고 비춰져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해서 양도할 때 안분계산에서 예외를 하겠다.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토지랑 건물을 사실은 이제 구분기장을 해야 됩니다. 토지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150억, 건물 가격은 2억 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한 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났어요. 왜? 안분 기준에 따라서 기장한 거랑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건물가의 구분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게 불분명하니까 다시 계산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액을 구분을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분 계산 제외하겠다. 라고 말씀을 준 게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토지랑 건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파는 다가구 주택이나 특히 사실 대표적인 거는 빌딩입니다. 일반적인 꼬마 빌딩이나 이런 빌딩 파시는 분들은 이거 잘 활용하면 절세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세법 개정안이 내가 건물 팔기 전에 내가 이 매매 계약서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하면서 적용을 꼭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50억, 매매계획서에 50억 이렇게 쓰실까요? 그러면 세금 못 줄입니다.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 이를 각각 명시를 해서 세금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0억 하면은 세금 차이가 몇 억씩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50억짜리를 다루는데 정말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세요. 그 매매가액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0억을 나는 52억을 받을 거다, 53억을 받을 거에 매몰되고 있으신데 사실 내가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 1, 2억 줄이면 그 금액을 더 받는 게 엄청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세법 개정안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보완. 제가 토지 수용 많이 하시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납세자 권익 보호하기 위해서 제출 기한 내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대토보상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용, 보상 억울한데 그것에 대해서 대토보상 받는 분들 조금 더 혜택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양도 금액에 대해서 내가 팔고 나서 그 금액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10% 빼주겠다.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 적용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요. 기초연금수급자예요. 내가 기초연금수급자고 부동산 양도 당시에 내가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27년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 그 양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10% 정도를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빼주겠다요. 근데 이런 조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가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내가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저는 사실 좀 케이스천입니다. 많지는 않겠죠.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데 악용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주공아파트 공공주택단지인데 거기서 연금수급자라고 하신 분들이 외제차 막 휘황찬란한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는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기초연금수급자면서 1주택자면 당연히 뭘 적용받나요? 태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2억 원 넘어가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12억 원 넘어가도 얼마 발생 안 해요. 최근에 제가 한 게 15억 원에 이제 양도를 했는데 취득가액은 7억 원이셨어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 근데 거기 그거를 이제 연금계좌에 전부 다 납입하면 그 금액의 10% 그럼 300만 원 총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 30만 원을 세금 빼준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면 그 주택을 팔면 그 다음에 그것에 합당한 전세자금이나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건데, 그럼 그 정도 케이스면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일까요? 대부분 비과세 받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제 두 가지 조건 자체가 엔드 요건을 성립하는 게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 제도가 신설된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연금 자체가 지금 노후 생활의 불안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기초연금 수급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냥 일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걸 조금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어쨌든 2025년 부동산 세금 1억에 바뀐다 총 6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